줌을 이렇게 땡길 때마다 줌 땡길 때마다 엄청 흔들렸었어요. 엑스레이 40의 장단점은 줌 240만 원 정도예요. 더 이상 덕질을 하지 않대야 콘떨 방만 제외하면 괜찮아. 돌리려고 하는데 멈추는 거예요. 충격. 이씨 큰일 났네. 150만 원을 그냥 허공에 뿌린 것 같은데 배우분들이 들어왔을 때 인사도 하고 카드도 흔들고 이런 것도 같이 하자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이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남아있어야 돼요. 배우 김성규님의 찍덕 2년차 이소소입니다. 오늘 영상은 배우분 찍덕이 되고 싶은 예비 찍덕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오늘은 할 말이 많아서 제가 대본을 좀 자세하게 준비해왔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같은 찍덕이더라도 배우분 찍덕인지 아이돌 찍덕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배우분들 찍덕이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 2년째 배우 김성규님의 찍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대 인사 영상을 팬카페에 올리면 와, 나는 앞에서 두 번째 비열이었는데도 지금 화질이 이런데 어떻게 찍으신 거냐? 아, 내 핸드폰 너무 이상하다. 이거 바꿔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핸드폰 버리지 마시라. 저도 핸드폰으로 찍으면 그렇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카메라를 사용해서 찍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조금 발전돼서 그리고 12월에 노량이 개봉 예정이니까 그때 무대 인사는 좀 잘 찍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뭘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그 외에도 무대 인사 영상을 잘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핸드폰이 아니면 뭐로 찍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 얘기는 조금 길기는 한데 제가 직접 그동안 경험한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조금 길더라도 봐주세요. 일단 제가 메인으로 사용 중인 카메라는 이거 소니 알파 6400. 근데 이걸 처음부터 썼던 것은 아니고 태초에 소니 AX700이 있었다. 제가 지금은 돌판에서 나왔지만 잠깐 돌판에 발을 담갔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콘서트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엄청 잘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뭐로 찍었길래 이렇게 잘 나왔는가 찾아봤더니 소니 AX700 이걸로 찍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대 인사라는 거를 처음 찍어봐가지고 삼각대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들고 줌 땡길 때마다 엄청 흔들렸어요. 근데 이게 캠코더가 확실히 영상 전용 기기다 보니까 엄청 또렷하게 잘 찍혔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여를 한다는 게 항상 그 대여점에 제가 원하는 모델이 있다고 보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나게 된 게 캐논 XA40. 그걸로 작년 한산 무대 인사를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근데 빌려서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구입하게 된 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일단 캐논의 장점, XA의 장점은 아주 줌이 미쳤습니다. 줌, 최고! 그리고 제가 똥손이라서 맨날 티켓팅에 실패하거든요. 거의 맨날 K열, M열 이런 데서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M열이면은 웬만한 상영관의 맨 뒷좌석이거든요. 맨 뒷줄의 앞줄이거나 실제로 맨 뒷줄에서 찍은 적도 있는데 근데 그걸로 줌을 땡기면 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원본 영상에서 크롭하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될 정도. 그리고 그 기능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다. 물론 제가 이거를 한 손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해도 될 정도로 가볍다. 포커스 잘 잡는 거 기본으로. 근데 단점은 너무 비쌉니다. 24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캠코더는 중고 시장 자체가 형성이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중고 매물이 나오기는 하는데 잘 없고 중고라고 해도 사실은 100만 원 중반대였어요. 그 모델은. 근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 문제가 내가 150만 원짜리 중고 캠코더를 찾았어. 내가 원하는 걸 찾았어. 근데 이거를 살까?
중고로 맥북을 150만 원짜리를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후회를 안 하는 게 맥북은 그거를 산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매일 한 번은 켜요. 근데 내가 이 캠코더를 맥북으로 사용하는 것만큼 사용을 할 것인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혹시나 만에 하나 내가 심경에 변화가 생겨서, 일신상의 사유가 생겨서 더 이상 덕질을 하지 않을 테야. 그러면 얘를 처분을 해야 될 텐데, 중고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리스크. 그래서 캠코더의 그 기능이 참 마음에 들기는 한데, 아, 카메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찾아본 게 아까 그 모델, 그 아이, 소니 알파 6400이고, 물론 4K 촬영을 지원하는 조금 더 저렴한 캠코더를 찾아보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기기는 이미 상위 모델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그거보다 하위 모델을 사용했을 때 역체감이 너무 심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저렴할 뿐이지 그것도 결코 싼 가격이 아니라서 이럴 거면은 그냥 보태보태가지고 결국 내가 처음부터 사고 싶었던 거를 사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캠코더는 안 사는 것으로 결정. 그리고 이 아이의 장단점. 이게 출시된 지 꽤 오래됐어요. 막 신제품은 아닌데, 근데 기능이 여전히 좋고, 동영상 쪽에서는 여전히 알아주고, 그리고 소니가 자기 소니 라인의 팀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러 손떨방을 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손떨방 기능만 빼면 괜찮아. 뭐 완벽해? 굉장히 가격 대비 합리적이고 기능이 좋아. 근데 바디 자체에 손떨방이 없기 때문에 렌즈 손떨방이 되는 18105를 주로 조합을 해서 많이 쓴다라고 이거 파시는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120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120만 원도 물론 거금이지만 카메라랑 렌즈는 캠코더에 비해서 중고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수요는 항상 많고 그리고 혹시나 나의 마음이 변했어. 얘를 처분을 해야 되겠어. 라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가격만 조금 낮추면 얘는 금방 처분이 될 거다. 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얘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되팔렘을 할 때 리스크가 적다. 근데 이거를 제가 중고 거래를 하고 받아오는 길에 막 찍어 와가지고 집에 와서 플레이를 해보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손떨방이 없으니까. 걸어오면서 얘를 그냥 쫙쫙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산 거 맞나? 제대로 한 거 맞나? 하는 생각을 잠시 잠깐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거를 무대 인사에서 쓸 거기 때문에 항상 삼각대를 마운트를 해서 쓸 거예요. 덕질용이잖아. 삼각대 필수. 제가 이걸로 뭐 일상 브이로그나 셀카를 찍을 것도 아니고 여행 갈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여행 갈 때 이거 못 가져갈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서. 아무튼 그렇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고 근데 얘를 사고 나서 한동안 무대 인사가 없었어요. 왜냐면 국내 영화여야 되고 영화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 돼야 무대 인사가 잡히는데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제가 이걸로 처음 찍은 무대 인사 영상이 서치2 다니엘 헨이 나오는 거. 장소는 코엑스 메가박스였고 역시나 예매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2열 그나마 센터에는 가까웠어요. 그래서 예매를 하고 당일이 되었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구의 중력이 나를 너무 끌어당겨가지고 걷지를 못하겠어. 못 걷겠어. 못 가겠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코엑스는 이런 이벤트 상영인 경우에 당일 취소가 안 돼요. 가든지 그냥 15,000원 날리던지. 솔직히 그냥 15,000원 날리고 싶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를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테스트를 해서 계속 갈 건지 빨리 되팔렘을 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그냥 갔어요. 오직 얘 때문에. 원래는 무대 인사 갈 때 내 짐가방 하나 챙기고 카메라 가방 챙기고 삼각대 하나 들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풀작장인데 이날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가방을 챙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가방에 핸드폰이랑 카드 지갑 이렇게만 들고 갔어요. 걷는 걸 제대로 못하니까 좀 늦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막 뛰어가지고 겨우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꺼내고 마이크 달고 전원을 딱 켜니까 그때 막 다니엘 헨이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얘를 켜가지고 줌 한번 못 당겨본 상태로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들어오는 장면부터 찍고 싶으니까 나중에 쓸지 안 쓸지는
그때가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막 찍는데, 그러니까 머니까, 거리가 머니까 줌을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캐논 XE40 같은 경우는 줌을 당길 때, 줌, 하고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있어요. 줌, 한참 당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줌을 조정을 하는데, 돌리려고 하는데 멈추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내가 뭘 잘못 만진 줄 알았어. 이게 끝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쭉 하고 있는데 끝난 거예요. 이야, 충격. 조졌네. 망했네. 여기서 일자 충격. 줌이 이게 다라고? 야, 큰일 났네. 150만 원을 그냥 허공에 뿌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찍긴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왔으니까. 찍는 도중에도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 죽겠어. 돈값을 하는 200만 원이랑 돈값을 못하는 120만 원이랑 둘 중에 뭐가 좋은 걸까?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닐까? 지금 머릿속이 난리 났어. 다니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무거운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거에 익숙해져가지고 한 손으로도 들고 이렇게 찍으면 손떨방도 어느 정도 방지되고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는데 그날은 제가 이걸 처음으로 실제로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묵직한 거였어. 여기서 또 2차 충격. 망했다 망했어. 막 이러고 있는데 트리킹을 따라서 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포커스를 굉장히 빨리 잡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약간 여기서 위로를 받았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삼각대를 들고 올 그럴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왔는데 삼각대는 웬만하면 그냥 들고 오세요. 필수예요. 왜냐하면 이 카메라는 삼각대에 딱 마운트를 해두고 한 손은 계속 얘를 신경 쓰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한 손은 비어 있어야 그래야 배우분들이 들어왔을 때 인사도 하고 플랜카드도 흔들고 이런 것들도 같이 하자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손이 하나는 최소한 하나 남아 있어야 돼요. 양손이 자유로우면 더 좋고. 그러니까 삼각대 필수. 저 지금 한 3번 정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무대 인사는 저기 한쪽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는 객석 쪽으로 살짝 들어와요. 뒤에 계신 관객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때 따라가면서 잘 찍었더니 확실히 조금 들어와 줬는데도 이게 줌을 땡긴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잘 보여. 아, 이게 줌이 아예 기능을 못하는 거는 아니었구나. 그렇게 다니엘 헨이 퇴장하고 나도 퇴장하고 그날은 도저히 영화를 볼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 왔고 집에 와서 기절했습니다. 일어나 편집해야지. 아, 솔직히 편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썩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물도 만족스럽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메모리 카드 꺼내가지고 맥북에 연결시켰는데 근데 웬걸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액정으로 이렇게 보는 거랑 맥북의 화면이 커졌으니까 단순하게 화면이 커졌으니까 영상이 좀 깨지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K로 찍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영상도 깨지지 않고 또렷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때 약간 두 번째 위로를 받았어. 얘가 초점을 워낙에 잘 잡아가지고 피사체 자체가 크게 나오진 않는데 한 80% 정도 크롭해서 썼더니 쓸만해. 오케이. 그래서 서치2 무대 인사 영상은 사실 원본은 아니고 원본의 한 80% 정도로 크롭한 영상. 근데 뭐 화면도 안 깨지고 자연스러워서 이 아이를 같이 계속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캠코더에 비해서 좋은 점은 가격대가 합리적이라는 것,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게 뭐가 장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사카구치 켄타로 팬미팅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역시 티켓팅을 잘 못해가지고 저기 뒤에 자리를 겨우 잡았어요. 그 자리가 뭐니까 이번에도 줌이 잘 되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빌려가지고 갔어요. 포토타임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 포토타임이 됐어. 자, 이제 포토타임을 갖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길래 주섬주섬 꺼내려고 하고 있는데 포토만 되세요. 영상은 안 되세요. 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걸 겪었으면 그러면 저 캠코더를 가져올 게 아니라 얘는 사진이 되는 게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캠코더는 누가 봐도 사진은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팬미팅 같은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캠코더는 안 가져갈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카메라나 캠코더를 구입을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 두 가지 중에 뭐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건지, 뭐가 나에게 더 적합한지,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 사지 않아도 됩니다. 대여해서 쓰시면 돼요. 저는 주로 남대문 시장에서 대여를 했고, 남대문 시장에서 대여했을 때는 하루 사용하는데 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무대 인사가 없다, 나의 최애가. 그러면은 빌려서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메라 잘 모르면서 제가 기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괜찮은 카메라를 하나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샀던 거지만 빌려서 쓰는 거 강추. 근데 빌려서 쓰는 거의 단점은 그들이 오픈하는 시간대에 빌리러 가야 하고 잘 사용해야 되고 무사히 반납해야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서 얘를 빌려서 상영관에 가서 찍고 반납을 하고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거의 서울을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돼. 하지만 빌려 쓰는 선택지 굉장히 강추하고 검색창에 캠코더 대여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무엇으로 찍을 것인가? 어떤 기기로 찍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좀 자리랑 엮어서 A, B, C열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충분히 찍혀요. 제가 갤럭시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빛번짐이 좀 적다고 하니까 갤럭시로도 충분히 찍힐 것 같고 아이폰은 빛번짐이 너무 심해서 아이폰은 A, B, C, D, E, F일 경우는 똑딱이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제가 똑딱이랑 비교를 해서 찍어온 게 있거든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라서 제가 이번 영화에서 좀 많이 뛰어요. 화질이랑 선명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똑딱이 같은 경우는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삼각대 없이 들어도 손이 많이 떨리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앞자리에 예매를 했다 그러면은 똑딱이도 괜찮고 그보다 뒤다 그러면 저는 얘를 가져갈 거고요. 근데 완전 맨디다 맨디 앞이다 그런데 최애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캠코더 빌려서 갈 거야. 왜냐면 최애를 제가 1년에 뭐 몇 번이나 보겠습니까?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셔서 그때그때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